벌써 화요일입니다. 그 자막이 잘 안 보여. 항상 자막이 문제입니다. 이제 유튜버로 넘어가야 되나봐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목소리가 들리시면 한번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다행입니다. 먼저 네, 오늘은 제가 준비를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게 하게 돼서 먼저 쑥이란 걸 좀 피우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똑같겠지만 쑥이라는 걸 피우면서 이제 정화도 하고 부정도 치면서 나쁜 기운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바로잡을 때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럴 때 많이 쓰는 약초죠. 서양에서는 화이트 세이지라던가 라벤더를 많이 쓰는 걸로 알아요. 로즈마리라던가 그런 계열의 많이 씁니다. 좀 연기가 좀 많이 나죠. 그러시기 때문에 가정집에서는 피우실 때 벽지를 좀 버린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벽지값 내가 30만원, 100만원 물 수 있다면 자주 피우실수록 좋을 수도 있고 그걸 각오로 하고 좀 환기하시면서 호흡기 질환 조심하시면서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피우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 동안 우리 손님들의 운만 읽는 게 아니라 감정도 읽고 어떤 그런 운에 따른 이제 나쁜 운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결계적인 부분을 제가 임시로 친 거기 때문에 이게 무당일이 쉬운 게 아니구나 하고 좀 이해하시면 돼요.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선생님 좋겠다, 미래를 알 수 있으니까 좋겠다, 저 사람이 언제 뒤통수 칠 수 있을지 좋겠다고 하잖아. 근데 그게 별로 좋진 않아요. 많은 걸 답을 알면 알수록 답안지에 하는 문제집, 답안지가 적혀져 있는 문제집을 푸는 기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한번 질문했잖아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3년 뒤에 우리가 헤어진대. 그러면은 만난 사람이 별로 없다고 답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처럼 친구 관계, 내 부모 관계, 그런 관계에서도 인연법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게 약이다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누군가 좀 자막을 읽어줬으면 좋겠어. 가끔 우리 매니저님 1일로 대청을 해줄 사람이 있으면 아마 좋지 않을까 하는데 핸드폰도 안 갖고 왔네요. 촬영폰만 갖고 왔고 고민이 좀 많이 듭니다. 촬영폰을 그것만 가지고 왔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막이 점점 안 보여요. 오늘의 이야기는 좀 많은데 사실 준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거 찍기 전에 우리 동자랑 도령님들이 좋아하는 민트 초코를 좀 먹고 왔거든요. 민트 초코를 먹는데 기분이 계속 안 좋은 거야. 왜 안 좋지? 왜 안 좋지? 왜 애기들이 왜 안 좋을까? 하면서 이 애기들이 기분 좋은 거 풀고 싶을 때 아니면 엄마한테 할 말이 있거나 엄마랑 놀고 싶을 때 막 민초단이에요. 다들 민초를 드시는데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들도 좋아하시고 장군님들도 좀 좋아해요. 다 민초단이야. 이게 저도 민초단이긴 한데 이 정도의 민초단은 아닌데 진짜 갑자기 아까 저녁 먹자마자 베스킨라빈스 가야 된다 하셔갖고 가서 민초를 먹었어요. 속이 힘들어요 지금. 너무 많이 폭식을 해갖고. 돌아가자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면 사람들이 좀 그거를 너무 자기가 적용을 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적용을 안 하고
이해를 하는 건 좋아. 이해하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건 좋아.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무당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선무당이란 단어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무당이 아닌데 무당 노릇을 하거나 무당인 척을 하던가 무당 선생님처럼 이렇게 따라서 막 하신다는 뜻도 돼요. 그런 길을 가려고 한다면 뭐 말리진 않아. 근데 이게 말로 하는 업이 엄청 위험하거든? 이게 우리 천수격에 보면은 구업중재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 우리가 흔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거의 다 아는 게 좋아요. 거의 다 외우는 게 좋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뜻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천수경도 알아야 되고 무슨 경도 알아야 되고 몸을 씻는 경, 부정경, 뭐 동토경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긴 하거든요. 저도 이걸 공부를 하면서 무슨 뜻인가 자꾸 배우긴 해요. 왜 자꾸 부업이란 게 뭐야? 부업이면은 이 구자예요. 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업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고업중재라는 시박중재란 말도 있어요. 보통 그거를 고업중재 중에 하나가 시박중재에 들어가 있거든요. 시박참회라고 부르죠. 자, 우리 그 불교에서 보면은 얘가 다 보여준 거는 뭐 천수경 내용이에요. 이건 하나의 천수경 내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경문, 불경도 알아야 되고 도교의 뜻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얘기해 준다면 살생중재라는 게 있고 투도중재, 사음중재,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탐해중재, 진해중재, 치암중재, 백겁적집죄, 일념 돈탕진. 이렇게 하면서 점점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박중재는 10개의 죄예요. 자, 살생한 죄업을 오늘 참여를 합니다. 도적죄란 죄업을 오늘 참여합니다. 사음한 죄업을 오늘 참여하고 거짓말한 죄를 참여를 합니다. 발림말을 한 것, 이간질을 한 것, 악한 말을 한 것 이것을 참자하고 탐해를 하고 성내고 우치하여 지은 죄를 오늘 참지합니다. 백겁이나 쌓인 오늘의 죄를 모두 없애려고 하니 마른 풀을 불태우듯이 남겨없이 사라지게 해주고 죄를 자성해 목례를 없애주고 그 마음이 사라지면 마음에서 일어난 것 죄업 동안 없어지니 죄와 생각 흔적 없이 사라지면 이것을 이름하여 참회라고 부른다 라는 뜻이에요. 경문은 대부분 참회를 하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될 경우 이런 거 자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오늘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불경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이러면서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불경이 맨날 스님들이 경문하는데 저 무슨 소리야 하고 이게 옥탑정 잘 치시네 하고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자, 그 내용 중에 기본으로 항상 절에 가면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내용의 기본서가 바로 천수경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 바로 우리가 잘 들으면 소원종심 실엄마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지일체법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족도 지혜야 나무대비관세음 하면서 파수님들 목탁을 치세요. 그의 리듬 타려고 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침으로써 이제 구업을 하시고 구업가 내가 살아생전 혹은 죽은 생 모든 그 우리 목탁이라고 하잖아. 목탁이 물고기를 뜻하거든요. 목어라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목어 우리가 크게 치는 그 종을 치는 게 있어. 물고기 모양으로 그걸 이제 작게 만들었다 해서 물에 사는 동물들 죽어가는 저 지옥의 동물들을 위해서 치는 게 바로 목탁이에요. 그걸 치면서 저 물속에 살아있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성물이 될 수 있게 내가 기도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아까 말한 거를 이어서 하면은 바라는 일 마음과 같이 모두 이루게 해주세요. 감생
대자 대비하심 간센보살님께 귀하니 원하는 대로 이 세상 모든 진리를 어서 빨리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밝은 눈을 어서 빨리 얻게 해주시며 한량없는 우리 고해 중생 어서 빨리 제도를 하게 해주시며 빨리 선한 방편을 얻게 해주시고 반야선에 오르게 해주세요. 괴로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시고 또한 빨리 개정도를 얻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뜻을 계속 얻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열반산에 오르게 해주시고 무의사에 모이게 하셔서 빨리 우리의 법성신의 몸에 되게 하셔서 그래서 지옥, 그 다음에는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내가 지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무너지고 소멸되고 이제 사라지고 배가 부르고 굴복하고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지옥에 간다 해서 뭐 괴로울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뜻을 깨우치겠다라는 뜻도 돼요. 되게 우리가 천수경 하면은 맨날 스님들이 좋은 글을 좋은 경물 옛날 얘기 되게 재밌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게 다 뜻이 있습니다. 왜 그 불경에서는 그러면 무슨 뜻으로 자꾸 계속 기도를 하시고 스님들 왜 기도를 하고 우리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왜 기도할까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기도를 함으로써 돌아가신 이들이 지옥에서 재판할 때 정성을 얼마큼 올리냐에 따라서 그만큼 그 불법의 뜻에 귀하여 죄가 삭감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해서 49제를 지내는 이유기도 해요. 그 49일 동안 재판이 무사하게 그리고 지옥에서 죄를 덜 받게 해달라는 뜻으로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선생님 우리 내일 죽을 것도 아닌데 그만 얘기하세요 할 수도 있어. 자, 얘기는 여기서까지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뭐다? 선생님 요즘 뭐 있나? 맨날 있는 건 이거고요. 맨날 공부하고 읽어야 되는 건 이거지만 요즘은 삶에 대해서 많이 저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자막이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너무 길게 쓰면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화요일에 밤에 자주 찾아오려고 하는데 오늘 사실 제가 탈주하려고 했어요. 뭐냐면 자꾸 애기새들도 좀 심술이 나 있고 저도 왜 자꾸 심술이 나나 이렇게 계속 들어보다 보니까 아까 말한 거를 이어서 하자면 구업중죄라는 말이 있었다 했잖아요. 말을 하는 거로서 죄를 짓는 거. 내가 말로써 죄, 발린말, 거짓말한 거, 사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애기새들은 그런 거 별로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돌직구로 얘기를 할게요. 계속 지금 빙글빙글 돌아왔는데 이제 혹시라도 내 얘기야 하고 이제 상처받을까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령님들 보통 불법 한마디로 불교의 뜻에 많이 기여를 하고 계세요. 특히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 도를 많이 깨우치고 공부를 하신 분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갈모자 있죠. 그 꽃갈모자는 불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상징을 하기도 해요. 그 꽃갈모자를 쓰신 할머니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 같은 경우 그리고 할머니를 따라서 우리 합수받아 주신 우리 애기씨들은 그런 부처님의 뜻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달리 행동하는 것 그걸 되게 안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즉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는 건 하잖아. 근데 이게 잘못돼서 마치 아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무당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대. 이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선생님이 말을 해줬으니까 유튜브에서 유출해도 상관이 이렇게 유출이 됐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 전혀 그렇지 않아. 그 순간에 저는 최대한 제가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자기가 점사본 내용이나 비방을 한 내용들이라던가
또 특정 비방에 대해서 유권원칙의 이유, 원인 이유를 하나도 없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마치 당연하듯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흔히 말하면 우리가 해바라기, 꽃말, 부자, 긍정, 그리고 기쁜 일, 당신이 사랑합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좀 힘들어하신 분이 동토가 난 집이야, 그 집에. 근데 막 그 사람이 해바라기를 갖다 놓는다고 해결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런 부분을 오해를 해가지고 야 장사 안 되니까 해바라기 갖다 놓으면 장사 잘 됐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당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도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정말 인생이 막 꼬이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동토가 났는데, 그런 경우가 대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처하게 되면 더 나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거나 혹은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무당 선생님 한 말, 이게 죄가 아니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이걸 의견을 전달하시고 자신의 지식 전달할 때 정말 내가 이게 책임질 수 있는 말인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모두 안녕하세요. 자, 라방, 네, 맞습니다. 라방, 제가 지금 한 달째 하고 있죠. 여기는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해가지고, 유튜브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유튜브는 좀 무서워가지고 제가 한두 차는 더 지켜본 다음에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갈 생각은 있어요. 모두 거기서 보고요. 여기도 이게 영상이 제가 혼자만 한 것처럼 나와요. 이게 이게 자막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동자님이 안 나오는 거는, 동자님들이 안 나오는 거는 말할 게 있을 때는 안 나와요. 재미없을 때라. 질문이 재밌으면 또 나와요. 그리고 동자님보다 동녀님이 더 많이 나오실 거예요. 당분간 아마. 동자님들이 나오면은 한 분이지만 도령님들 말고 동자가 나오면은 약간 나오려면 예쁜 언니가 있어야 돼. 동자님의 취향이 있어요. 동자님은 정말 예쁜 언니 좋아하시고 맑은 사람, 맑다는 거는 자기 관리, 자기 멘탈 관리 굉장히 잘하는 사람 엄청 좋아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멘탈이 좀 약해도 되는데 노력하신 분들, 그런 분들 되게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인스타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악사 선생님 잘 보고 있어요. 이번에도 좋은 소식이 있던데 응원합니다. 저도. 오히려 동자보다는 우리 동녀님이 앞장서는 이유는, 이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우리 동녀님 같은 경우는 좀 철두철미하세요. 좀 멀리 보고, 우리가 어려운 질문에 있어도 선을 굉장히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선을 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아하시고, 거의 애기 선녀급이죠. 단계가. 근데 동료로 계십니다. 잠을 푹 주무시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 눈이 많이 피곤해 보였나봐요. 선생님이 뵙는 화요일 너무 소중해요.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재밌죠? 제가 항상 고민이 많아요. 제가 왜 자꾸 이쪽을 보냐면 저 고양이들 계속 싸우고 있어. 이거 저기서 굴러다니면서 자꾸 싸우고 있어서 제가 자꾸 주시하는 거예요. 사고 치고 있을까봐. 신당 너머에 우리 거실, 대기실에서 둘이서 이제 뒹굴면서 난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송에 집중을 하지 못하냐도 돼요. 그렇다고. 왜냐면 요즘 자꾸 막내 홍이가 3차 예방접종을 하고 좀 나아지긴 했는데 중성화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조금 이렇게 발정이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가지고, 오락가락 한다는 게 이게 막 뛰어다니고 어쩔 땐 얌전하고 요즘 주체를 못하고 있어요. 말은 잘 듣는데 이제 제 껌딱지가 되기도 하고 이거 사춘기니까 힘드네요. 네, 애기들 너무 귀엽죠? 만나보신 분들 생각보다 극소수더라고요. 고양이
신당이라 불릴 정도로 고양이들이 많이 따라다니긴 하는데, 지금 백수랑 홍이가 서로 기싸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덩치 차이도 나고 백수가 워낙 크니까 그 홍이가 이제 백수를 너무 때려요. 자꾸 이제 장난식이지만 너무 때려가지고 백수 기를 죽여놔가지고, 아유 백수야 이리 와봐. 그만 싸우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시선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꾸 지금 제가 지금 리액션이나 그런 눈빛을 아는 분들이 있는데, 동자동녀님을 알아보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이리 와봐. 와. 이리 와. 아, 우리 백수가 오려고 하네 진짜로. 아이고 카메라 무너뜨리면 안 돼요 백수씨. 자, 이거는 기관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좀 치우고. 자, 이리 와. 백수씨가 이거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카메라 거치대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백수 안돼 제발. 집사는 항상 혹독해요. 이제 갔다. 자, 상담들도 했지만 라이브 때도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상담이랑 라이브 다 느낌이 다르죠? 둘 다 다른데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제가 자꾸 이거 눈동자에 자꾸 이렇게 집중하는 게 시력이 어느 날 좋았다가 어느 날 나빠가지고 이렇게 침침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이유가 퇴근하셨을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웬만해서 외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했었는데 되게 많은 이야기를 생각하긴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고. 근데 굉장히 제가 하나 참고를 해드린 게, 상담을 할 때 저도 좀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이게 수학 공식을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제 마음에 이해하는 거랑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의 부분에서 이해하는 게 여러 번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는 제가 그런 성향이 아니라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약간 문과와 이과의 서로의 사랑 고백이 좀 다른 느낌처럼. 사랑에는 똑같이 하겠지만 뭐냐면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영적인 거에 대처를 하는 것보다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가끔씩 왜라고 했을 때 그 공식을 풀어주기도 해요. 왜 이런 행동을 추천을 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영적인 거를 추천하기도 전해요. 근데 가끔씩 그거를 왜라고 물어볼 때, 너무 당연한 걸 왜라고 물어볼 때는 이제 황당할 수는 있어. 근데 그 간단한 걸 안 하려고 한단 말이지. 난 그게 좀 신기해요. 별거 아니거든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쉬운 거는 너가 지금 알고 있는 진실을 다시 한번 알아봐라 라던가. 이거 굉장히 쉬워. 지금 듣는 사람도 그거 너무 어려운데 할 수 있는데, 힌트는 다 줬어. 너가 돌아가신 누구에 대해서 참회를 한번 해라. 그러면 진실을 보이고 너 인생 변할 거야 이런다던가. 또는 너의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라. 그러면 그 순간 모든 게 뒤집어질 거다 이런 거 있거든.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을 사세요. 그러면 이유를 알게 될 거고, 이유는 이겁니다. 근데 진짜 마음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알게 될 겁니다. 이거라던가. 예를 들어서 매일 2주 동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해보세요 라고 해. 근데 이게 되게 쉽거든? 지금 들어보면 엄청 쉽죠? 근데 나는 이걸 알려줘 그 신령님들하고. 근데 이거를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줄 아나 봐.
그래서 제가 전달하는 게 목소리 톤의 문제인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가 문제일까요?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왜냐면 무섭게 하기 싫어. 무섭게 하긴 싫고 다정하게 하기에는 선을 넘을 것 같고 서로가 넘는다는 거는 예의를 안 갖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사소한 거라서 그냥 넘기는 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사소해서. 근데 그 사소한 게, 정말 사소한 게 인생이 변하는 정말 쉬운 힌트를 주거든요. 이거 하면은 정말 너의 인생이 바뀔 텐데. 근데 또 안 한다? 에이 막 이러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이러거나, 아니면 그거 제가 어떻게 해요 말고, 되게 쉽잖아, 어떻게 하긴 내가 해줘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점을 왜 보지 이 생각도 해요. 운명을 이렇게 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점을 왜 보지? 정말 쉬운 방법을 다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쪽에 의사를 한번 통해가지고 이 분야의 의사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것도 알려줘. 안 가. 간척해. 간척한 것도 들키거든. 그런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네, 맞아요. 좀 세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작년에, 이래서 무당 선생님들이 세게 말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좋게 얘기해도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돌직구로 얘기를 해도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근데도 똑같이 두 명한테 얘기를 해. 프로필 사진 바꾸세요 지금 이렇게 하잖아. 절대 안 바꿔. 몇 달 뒤에 바꾸거나, 아니면 한 놈은 이렇게 한 사람은 바꿔요. 한 사람이 바꾸는데 한 사람이 안 바꿔. 아주 나중에 바꿔. 갑자기 바꿔. 내가 한 2번 더 찔러주면. 왜 그럴까? 꾸준한 노력은 쉽지 않죠. 그쵸?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진짜 사소한 거라도 선생님 말씀은 새겨 듣는 게 좋을 텐데. 다들 하고 있죠. 다들 점을 봐신 분들은 지금 내가 뭘 놓쳤을까 갑자기 불안하기 시작할 거예요. 혹시 어떤 분들은. 왜냐면 정말 쉬운 방법들이거든요. 정말 돈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돈 쓰면 진짜 빨리 해결되는데, 근데 저는 그걸 좀 흘겨 말해요. 하든가. 약간 좀 비하 발언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직업 걷어차는 거지 이런 마인드가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맞아. 내가 이게 인스타가 안 좋은 게, 그게 채팅이 올라오면 저장이 안 돼. 저장이. 그래서 나중에 읽고 싶어도 하나도 읽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말로 읽어야 돼요. 동자님은 포켓몬이 아닙니다. 나오라해서 나오진 않아요. 답답하겠네요. 네, 맞아요. 답답합니다. 뜬금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동자님도 가끔 딜을 하긴 하거든요. 뭐가 정말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하잖아요. 제가 심리상담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성인방들이 오픈됐다는 걸 알고 나서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변화를 저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지금 1회차 하신 분들, 2회차, 그리고 지금 몇 달 진행하신 분들 모두 괜찮은데, 괜찮아지고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정말 쥐어짜면서. 왜냐면 그 순간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몰라. 이게 점을 보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캐치하고 빨리빨리 그 안에서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근력을, 마음의 근력, 정신의 근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 우리 동자님들이나 동료분께서, 동료가 커트를 해요. 할머니랑 이렇게 세 분이 크게 보시거든요. 도와줄 사람, 안 도와줄 사람. 이게 꼭 학교폭력 기준이 아니어도 도와주시는 분도 있어요.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그거 아주 극소수로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왜 얘는 도와주고 쟤는 안 도와줘 하면은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거든요. 심리상담도 이때 해봤자 얘가 좀 더 깨달고 마음이 좀 더 추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할 때가 좋을 때가 있다. 혹은 이 친구를 지금 구제중생 할 시간에 이 친구를 하면은 이 친구로 인해서 100명이 구해주는 목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친구가 급한 거야. 할머니 입장에서 이해가 됐죠. A랑 친구랑 B랑 친구가 있는데 지금 말해 A는 그냥 얘 혼자 치유가 돼. 근데 B는 보면은 얘가 치유가 되잖아. 그러면 B로 인해서 B의 선의로 인해서 100명이 목숨이 살려지는 거야. 그러면 신의 입장에서 누가 더 빨리 구출해야 되겠어요. 속도전에서 나가면 B를 빨리 구출해가지고 B 한 다음에 A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겠죠. A도 좀 더 빨리 정신 차려라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 상담 때는 오히려 사람들 말을 잘 들어. 오히려 숙제도 잘해봐. 아니 숙제 안 내주느냐? 내 본인이 숙제를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점을 보면서 돈 내면서 왜 그럴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꾸 보는 이유는요, 애들이 울면서 뛰어다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쉽지 않네 오늘. 자, 제가 좀 자막 좀 읽어볼게요. 자, 확실히 듣고 있습니다. 점사 보고 온 날 메모해놓고 실천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말 안 듣다가도 후회를 느끼셔야죠. 그게 왜 말을 안 듣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지금 듣고 있니 너? 애기 그 친구 맨날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한 1년을 뜯어말렸는데 1년 내내 우리 애기가 우리 애기라고 표현할게요.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고 제가 애틋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애틋한 거야. 이제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서로 너무 많이 치고 댕겨서 애틋한 애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애기가 많이 이삭을 쳤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이삭이 어쩜 저렇게 잘 고르고 댕기나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제가 수습은 안 해요. 본인이 수습해야 되는 선이라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면에서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돈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적인 거를 도와주고 있는데, 일단 그 친구 하지 말란 거면 참 골라서 했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겁니다. 왜 사람은 하지 말란 것만 할까? 저는 생각보다 말 안 들으면 엄마한테 배타적이 당해서 왠지 말 잘 듣거든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한테 눈치를 많이 봐요. 할머니가 무서워요. 저는 항상. 왜냐면 어른은 무서운 사람이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처음에는 제발 좀 무서워하지 말라 해서 그게 쉽나 이러면서 속으로 이게 할머니한테 좀 꽁실꽁실거리긴 했어요. 다 들었을 텐데. 길게 하나 왔는데 좀 읽어볼게요. 아이고, 우리 7개월 둘째 꼬맹이, 벌써 둘째 꼬맹이 7개월 되셨구나. 안고 있을 때 빨고 만지다가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투명 알맹이가 4개나 깨져버렸네요. 그거요. 그럼 개인적으로 애기 많이 아프셨나요 혹시? 아니 그게 아니라 애기 많이 아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한국어가 안 나오냐? 버퍼링이 좀 걸리네. 애기가 안 아팠나요? 라고 묻고 싶었어요. 애기가 안 아팠나요? 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염주를 맞추신 게 지금 부셔졌다고 하셨는데, 아기가 갖고 놀다가 거기에 상황에 대해서 아기 건강 상태가 그동안 어땠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7개월까지 됐다고 하시면 7개월 동안은 어떤 상태였는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4알 정도 염주가 터지고 부셔졌다면은 그거는 아기의 건강, 아기에 대한 액땜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는 이제
엄마 거잖아. 엄마에 대한 액땜을 같이 들어간 거기도 하고, 원래 삼신 할머니는 아기가 좀 더 클 때까지 엄마와 아이를 보호한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 옆에 전쟁 났어. 그만 뛰어! 안 돼, 얘들아! 뛰지 마! 지금 우다다가 난리가 났어요. 신당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삼신이랑 아기를 보호한다고요. 그러면 아빠는요? 아빠요? 요즘 할머니가 키우는 집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보통 주 양육자를 보통 많이 보호해주세요. 삼신을. 너무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자, 남편은 염주였는데 남편 염주였는데 확실히 제가 너무 길게 쓰면 제가 하나도 못 읽고 이게 채팅창에 가버려요. 좀 읽을 수가 없네. 죄송하지만 좀 짤막짤막하게 올라오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손목이 아프시더라도 왜냐면은 이게 제가 창이 또 보이지가 않아. 이게 투명으로 또 바뀌어버렸어요. 내려야 되는데 팔이 짧아서 지금 내리지도 못해요. 이거 굉장히 곤혹스럽네.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겠어요. 제 MZ세대 우리 친구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진짜 보통 내기가 아니네. 제가 언제 저렇게 떼어갖고 또 신당을 아니에요. 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금전까지만 남편이 금전이 어려웠는데 마침 그것까지 읽었습니다. 남편분 금전에 대해서 기도 담아서 나간 팔찌가 하나 있었죠. 부적으로 해서 아이패드요? 아이패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패드로 채팅을 보시는 건 그러면 그게 좋을 것 같네요. 둘째 여기는 몇 달 전에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아직도 후유증이 있긴 있습니다. 배 쪽이 계속 콜록콜록 토하고 네, 아기가 이해가 됐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여기로 오고 싶다는 건가요? 오시면은 열심히 흔들어 주셔야 돼요. 낚싯대로 놀아주셔야 돼요. 애들은 낚싯대를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낚싯대 그냥 흔들면 안 돼요. 리듬을 타주면서 좀 요즘 최신 유행어를 맞춰서 좀 해줘야지 좀 따라와요. 안 그러면 사람을 간보기 때문에 오히려 당합니다. 자꾸 빈번하게 깨집니다. 다 투명색으로 된 것만 뭔지 알 것 같아요. 투명색으로 된 거 제가 사진을 찾아보면 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액땜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네요. 크게 병원에서 들어갈 일이 그 정도로 대신 막아간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삼신에 대해서 삼신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되게 죽지 않게 해준다라던가 그런 거 있죠. 아주 큰 사고를 막아주신다던가 자잘자잘한 건 막아주진 않아요. 인간사가 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십니다. 자, 우리의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어떤 거를 비유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 제가 손금 같은 것도 가까이서 보면은 자세히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손금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 손금이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얘들 우리 사주가도 10월 5일에는 너는 감기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 그 감기 걸린 거 그냥 지나가지. 10월 9일에는 너는 비염에 걸릴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인간사가 다 그렇죠. 아니 댓글이 어휴 갑자기 산 타고 오셨나? 이런 마음으로 하면서도 따뜻한 말이에요. 반전이고요.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읽어야 되는구나. 사람한테는 많은 직업이 있겠어요. 사람한테 받는 직업도 있겠냐고. 저는 추천 직업을 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거, 돈을 잘 버는 거, 아이템적으로 하는 거죠. 본인 적성에 맞는 거 다 틀려요. 거기에서 추스려서 어떤 직업으로 가면 어떻게 살지 추천할 수는 있어요. 갈래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는 거, 우리가 평행 우주라고 부르는 선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하고 쟤는 저렇게 살고, 다르게, 같은 애가 다르게 산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설명해 줄 수는 있죠. A라는 직업 가지면 너는 돈은 잘 벌 거고, B라는 직업 가지면 너는 되게 좋은 배우자 만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 같기도 해요. 뭔가 크게 들어올 것 같은 게 잘 넘어갔습니다. 폐 쪽에 입원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저 애기들이 코로나를 걸리면은 좀 많이 힘들긴 하죠. 할머니 진료인이 계신가요? 할머니 진료인이 다 제 대신 할머니입니다. 백두산에서 오신 큰 할머니세요. 할머니가 저 설득하느라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엄청난 말갈량이가 엄청나게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이면 한참 이렇게 저도 신기가 폭발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신병이 난 시기에, 그 시기에 뭘 했냐면 일주일 6일째 일을 했었는데, 주방에 제가 요리사로 일했을 때, 요리사로 일하면 계속 서서 일하잖아요. 10시간 정도. 보통 오픈을 9시 반 정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오픈 10시, 11시 오픈을 준비를 하거든요. 주방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 야채 썰고 막 끓일 걸 끓이고 밥 안 치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은 퇴근은 9시 반 정도예요. 그러면 거의 12시간 가까이 일을 하면서 계속 서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독한 사람이었냐면, 신병이 났으면 9시에 출근을 해. 그러면은 밤에 10시 정도 퇴근을 해, 쉽게. 그러면은 퇴근하고 11시쯤에 등산을 시작을 하러 가요. 산에 가, 야산을 타. 소백산 이런 데 가요. 가가지고 한 9시간 산행을 해요. 일주일 보고, 일주일 보는 시간, 기다리는 거 1시간 있다고 치면, 그러면 하산을 해. 이제 다시 돌아와. 식당 근처로 오면 씻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출근하는 거야. 자지도 않고. 제가 그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 지리산도 막 1박 2일로 막 그냥 갔다 오고, 그냥 산에 거의 눈 들어갈 때처럼 첫 산이 바로 한라산 혼자 타는 거였어요. 첫 산 한라산도 7시에 등산해서 1시에 내려와서 택시기사님이 좀 특이하게 생각했어요. 어떤 코스로 갔냐 해서 제가 제일 어려운 코스 중에 2코스가 있거든요. 그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로 정말 산에 미쳐 살았어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 일주에 산을 2번씩 갔어요. 주말엔 계룡산 가고, 이제 평일에는 그 일반 이제 산악 좋아하는 분들, 서산에 가야 산,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뭐 무슨 산 이런 식으로, 거기 산이 좀 재밌긴 한데, 세종 쪽이 좀 괜찮은, 세종이 아니라 저기 이제 산도 탄 지 오래돼갖고 산을 하도 타니까 이름도 헷갈려 죽겠어요. 그런 식으로 산을 계속 탔어. 일주일에 2탕씩 탔던 것 같아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신병이 미치니까 그렇게 풀려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그러면 막 헛소리 하려고 하고. 버틸 수 있는 다리이면, 그때는 저는 아무것도 거의 안 먹고 안 자고 잠도 안 왔어요. 불면증도 되게 심해요. 지금은 제 짝이 그 당시가 이제 헤어질 때쯤이었거든요. 헤어진 지 며칠 안 됐을 때. 되게 신기하긴 했어요. 그 친구한테 바다파예요. 바다파고 저는 정말 산파였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서로 신기하긴 해요. 지금은 그렇게 못 살아요. 체력이 일단 안 돼요. 나이가 너무 먹기도 했고, 4년 전에 20대 후반이니까 좀 할만했지,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병이란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 짝이 뭘 기억하냐면, 잠을 안 잤대. 잠을 안 자서
이제 걱정을 할 정도로 잠도 안 자고 계속 술만 먹고 술도 막 8시간 먹고 저는 그 신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였어요. 몸이 막 뒤집어지고 병원 가도 이상은 없대 또. 그러니까 이제 희한해 죽겠는 거야 다들. 온갖 뇌과 뭐가 정신과 뇌파 검사 다 해봤는데 위장 다 찍어봐도 엑스레이 CT 다 찍어도 왜 이상이 없는 거야. 근데 아파. 근데 호흡곤란이 와. 심장도 너무 아프고. 이거 정말 할 짓이 아닙니다. 2번 겪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막 구술, 시비, 관제 폭발을 해요. 매년 재판이 있어. 재판 하나 끝나면 또 재판 들어와. 이거 얼마나 이게 사람 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자, 불면증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선생님 버티시느라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네요. 울지 말아요. 괜찮아요. 저도 바다가 좋습니다. 뜬금. 맞아요. 저도 초록초록한 산이 좋아요. 어디였더라? 저 용봉산이었나? 그쪽 산을 좀 추천할게요. 그 산 꼭대기 가면 아이스크림 팔아요. 올라가는 거 되게 쉽지 않아요. 다 산이거든? 아니 다 산인 거겠지. 다 산인데 다 돌이야. 근데 돌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처음에는 웬만한 저도 산을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거 균형감각 이러면 죽겠다는 산이 있거든요. 그거 잘못 올라가면 죽어. 근데 거기를 올라가서 다 꼭대기 올라가잖아. 근데 그 돌이 우리가 하는 계단식 돌이 아니에요. 그냥 쭈루루루 올라가는 돌이거든. 토토토토 그냥 빨리 올라가면 돼. 빨리 올라가면 돼. 그냥 경사진대야. 근데 뒤돌면 안 돼. 뒤돌면 무서워서 죽을 수도 있어요. 심장마비로. 근데 거기 아이스크림 팔거든요. 근데 있잖아, 저는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그 산을 갔는데 일부러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라산 가는 것도 육개장 먹으려고 하고 지리산 가는 것도 삼겹살 먹으려고 간 것도 있어요. 그런 재미도 있어. 근데 갔는데 뒤돌면 진짜 심장이 아파.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가파라서. 근데 막상에 올라가는데 이제 저처럼 또도도하고 진짜 목숨 걸고 빨리 올라가면은 숨도 못 쉬어가지고 아이스크림 입맛도 없어져요. 그거 진짜 너무 힘들면 밥맛도 없는 거. 그런 상태인가 조심하세요. 바다파, 산파 되게 많네요. 그 산 위에서 아이스크림을 파시는 사장님 대단해요. 맞아요. 우리 그런 분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게로 해가지고 올라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지게로 해서 생수통 몇 통씩 해가지고 막 몇십 통 가득해서 올라가시고. 제가 어느 날은 뭘 봤냐면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이게 산이 좀 특이한 게 이제 주말에 날씨 좋을 때는 어르신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르신들도 되게 많은데 옛날에 그러잖아요. 관광버스로 해가지고 불륜버스 많다, 불륜등산이 많다 있잖아요. 요즘 그렇진 않아요. 또 보면 너무 클린한 세상이라 그렇진 또 암흑의 세계는 있겠지 여전히. 그렇게 하면 넘어가자 보면은 가면은 진짜 거기 산 위에서 무슨 파티가 열려져요. 막 묵을 잔뜩 하고 김가루랑 막 야채 막 때려놓고 막 참깨 막 뿌리고 참깨까지 있어. 그리고 막 나무젓가락 일회용 보여가지고 막 서로 나눠줘. 진짜 과일이랑 과일은 다 있어 거기. 심지어 사과, 배, 메론, 소세지도 갖고 와요. 핫바는 기본이야. 초콜릿? 이거는 모두 다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 진짜 등산을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만한 도시락통, 아이스팩통 있죠. 그거 들고 올라가. 왜 들고 올라가나 했더니 등산 위에서 먹겠다고. 그냥 이게 나는 그게 좀 리스펙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즐길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살 빼려고 온 것 같진 않았어요. 살 빼려고 온 것 같긴 한데. 자, 진짜 요즘에는 불륜 산행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못 알아보는 걸 수도 있지만 좀 더 가까이서 볼게요. MZ들 요즘 건강 챙기는 게 트렌드여서 산악회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요? 맞아. 요즘 등린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등린이. 등산을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겠는데 그냥 우리가 평상시 걷듯이 등산하면 절대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이렇게 자세가 있어요. 스쿼트하는 자세로 가야 돼요. 이것만 생각하면 스쿼트를 한다. 모든 걸 다 직각으로 만들겠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혹시 불안을 포함한 저거 사라졌네? 이제 좀 누를 수 있을 것 같아. 힘들어. 자, 불안을 포함한 주변 회사 동기들이 함께 지치는 시기가 있나요? 다 같이 지치고 다 같이 힘드냐고?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굉장히 화가 많은 시기가 있거든요. 그거 성과제일까요? 아니요. 예를 들어 2월일까요? 승진제인가? 아니요. 제일 화가 많을 때가 언제면 여름휴가일까요? 아니, 6월이에요. 6월 전후. 왜 그럴까요? 습도가 일단 틀려요. 습도에 따라 인간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진 거고, 지치는 거, 불안은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어찌보면 그 회사의 운을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 사장님이나 회사의 사업가분들은 사업 운 보러 많이 와요. 우리 회사 이름 이거 장명 어떠십니까? 운이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가 국민 가수, 여가수 중에 한 분께서 그분이 데뷔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 가수가 될 것이다 하고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그래서 국민 가수가 우리 회사에서 나온다니 막 이렇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읽어본 기사 내용, 어떤 커뮤니티 내용 같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했는데, 만약에 그 분이 이런 식으로 방향이 된다면 그때는 회사가 꼭 옮기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회사를 이제 바로 옮긴 거야. 그런 사건이 한번 잘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옮기자마자 그 회사 건물이 붕괴되었다나 화재가 났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되게 유명했다고. 이게 카더라 통신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실제인 것 같기도 해요. 기사가 있는 거 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왜 우리가 터 보잖아요. 터도 보고 우리가 이렇게 고사를 지내잖아, 사업장. 그리고 제가 옛날에 있었던 회사는 기계가 들어올 때마다 고사를 지냈어요. 기계 앞에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막걸리 불고 인사하고 절하고 막 그랬어. 근데 확실히 돈 많이 벌었어요. 주 단위로 억을 배워. 3억, 4억 이렇게 배웠어, 주 단위로. 그래서 고사가 이렇게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도 들었어요, 그 당시. 지금은 그분이 굉장히 잘 대응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 그 터가 좀 유명한 터였어요. 이게 어디 점집 가면은 말이 좀 나오는 터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많이 정성을 표했다고 해요. 어느 산 속에 동굴이 유명하던데, 아침 일찍 갔는데 강력하게 으스스한 느낌을 확 들었어요. 그런 곳에 뭔가 위험한 뭔가가 있는 걸까요? 그게 기분에 따라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면은 좋은 터고 나쁘면 나쁜 터인데, 으스스하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이긴 하거든요. 으스스한데 뭔가 이 강력한 느낌이 들었다 했잖아. 그 강력이 색다른 게 좋은 걸 수도 있고, 혹은 야 이거 죽겠는데 하는 것도 있거든요. 빨리 도망가야지, 막 다리가 후들거린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폐가를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지나가다가 옛날에 어릴 적에. 그리고 정말 유명한 아파트에 하나 산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해주냐면, 공포 싫어하시는 분 나가시면 돼요. 제가 이제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 건데, 실제로 제가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죽진 않는구나 하고 들으시면 돼. 왜냐면 터 얘기를 하나 나왔으니까 얘기를 한다면, 옛날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인스타에 가끔 올렸어요. 제가 한 1년에 한 번 올릴까 말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공포 얘기인데, 언제였지?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이제 살았던 데가 있었어. 어딘지 얘기를 안 해줄게요. 왜냐면 집값 떨어지면 이제 나한테 소송 걸잖아. 그런 거는 피해가야지. 예, 거기에 어떤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 아파트가 옛날부터 공동묘지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공동묘지도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보통 양지바른 데 사람은 묻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수맥이 흐르지 않는데, 이렇게 좋은 데서 묻어서 이제 해드리잖아. 근데 이런 데 뜻으로 해서 그런 터는 좋은 터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반대로 그런데 무덤자리는 절대 가면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굉장히 정말 다양해요. 근데 이제 어떤 데는 아파트 단지 그 터가 공동묘지 터였고 제가 살았던 데였어요. 근데 너무 이제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한 거 어느 날부터 하고 이제 난리가 났었어. 어떤 난리가 났냐면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그때는 좀 많이 아프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걸 자꾸 느끼시고 보시고 세어서 이제 이 집을 팔자 이렇게 된 거야. 그 과정도 굉장히 복잡했어요. 되게 섬뜩한 일도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집을 팔았지. 팔았는데 팔기 전에 이제 어머니도 아는 스님들이 오시고 막 그랬어요. 그때도 이제 못 들어오겠대. 너무 쎄하다고. 너무 쎄하다고 혹시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 파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 겨우 그거 팔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팔고 나서 어머니가 좀 놀란 게 한 몇 달 뒤에서 거기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뭐 몇 호에 사시던 몇 동 몇 호에 사시던 뭐 땡땡이시죠? 이랬고 네 맞아요. 거기 한 몇 년 살았으니까 그래서 아시는 거지. 나 맞아요 했더니 혹시 지금 새로 세입하신 땡땡 가족분한테 매입한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나오신 거 맞지 않냐고. 그래서 네 맞다고 했더니 근데 그 가족이 어느 날부터 이사하고 나서 어느 날부터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야. 사라졌다고. 근데 그 가족이 좀 그 부부 내외랑 애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에는. 왜냐면 집 보러 왔을 때 나도 봤으니까. 근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했었어. 근데 관리사무소에선 지금 몇 달째 관리비도 밀려있고 매매를 했어. 심지어 밀려있고 그 가족도 보이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게 실종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연락을 아시냐 이런 전화 중에 하나였어요. 혹시라도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가 신고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네, 그렇게 가지고 그 터의 그 마지막 연락은 그런 거였어요. 그 과정은 더 무서우니까 지금 얘기하면 지금 다들 잠 못 들어. 그러니까 그 중간 얘기는 진짜 무섭거든요. 이 마지막 얘기가 하이라이트로 끝나는 거지. 중간 얘기는 제 여름에 시즌에 제가 겪었던 신병을 이제 앓으면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 퍼레이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동자님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동료님이랑. 왜냐면 우리 동료가 테마 쪽이나 이제 나쁜 거 거르는 거, 애군 떼는 거 막 그런 거 되게 잘 아시니까 그때 한번 여쭤보세요. 이제 곧 여름인가 그때 수박이나 먹으면서 우리 애기들 좋아하는 거 과일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아니면 저도 반주 신령님 술 올린 거 반주하면서 닭발이나 뜯으면서 왜 닭발이냐고요? 무서운 거 먹을 때는 닭발이 좋은 것 같아요. 집중 안 하게. 집중 안 하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다 간이나 생간이나 뭐 이상한 거 먹고 있으면 진짜 호로 공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치킨이나 뜯으면서 그런 썰전을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특별 특집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때는 우리 신도님들 겪었던 공포 얘기까지 그 얘기까지 이제 허락선에서 그분들 허락선에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으면 공유하고요. 세상에 이런 일을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에 관련돼서 사연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익명으로 이야기해드리기도 하고 본인의 고민을 익명으로 보내시면은 그 부분을 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한번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영적으로 어떤 느낌이고 다른 사람 의견은 또 어떨지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사람 사는 얘기로 마무리하고 푹 주무시고요.
제 근황은 아마 오늘 한 일주를 기준으로 기도를 한번 갔다 올 거고요. 갔다 올 생각이에요. 아마 일출 기준으로 해서 산을 한번 탔다가 오랜만에, 그래서 아까 산 얘기한 것도 있었어요. 등린이 기준 산을 갈 거고요. MZ시대에 방향해서, 그리고 목요일에는 한번 크게 산을 타고 올 거야. 아마 당일치기를 할지 뭐를 할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하루 종일 한 8시간 10시간 정도 산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신각이나 사찰에 가서 우리 손님들 기도해 올리고 오겠죠. 우리 손님 보살펴 달라고 보시도 하고, 뭔가 이제 성금도 내고, 흔히 말하는 그런 거 내면서 빌겠죠. 잘 부탁드린다고. 그리고 공수가 있거나 혹은 그런 공수 부분 있으면 다 정리해서 나중에 전달하는 걸로 제 기도 생활을 이뤘습니다. 항상 신도님들을 잊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성불을 하면 다음 손님이 들어오잖아. 약간 퀘스트 깨기예요, 제 기준에는. 그냥 빨리 행복해지게 해야 돼. 빨리 행복해지고 다음에도 좋은 손님 만나고, 그래야 저도 성장을 하고 큰 과제를 또 부여받으면서, 그러니까 포켓몬의 트레이닝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다들 잘 자요.